안녕하세요. 오비스트의 이춘환 본부장입니다. 오늘 아주 기쁜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릴 건데요. 저희가 항상 서울 수도권 소식을 중심으로 해서 전달을 해드리다 보니까 지역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광주, 부산, 대구 이런 지역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디다 투자하란 말이냐. 그리고 지역도 분석을 좀 해주십시오 하는 요청들이 많았고요. 저희 오비스트 자체 내에서도 대한민국이 땅이 아주 넓은데 서울 수도권만 대한민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그 지역을 분석해 줄 전문가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래서 광주 지역에서 아주 귀한 분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박동주 소장님이시고요. 그리고 오늘 오비스트 유튜브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보시기에 굉장히 훈남이세요. 거기다가 부지런하시고요. 그리고 경력도 지금 15년 이상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를 하셨고, 그리고 또 많은 투자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귀한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네. 광주광역시가 어떤가요? 네. 광주광역시라고 하면은 굉장히 그 매력적인 도시인 것 같아요. 서울에 투자하시려면 굉장히 많은 목돈이 들어가지만 그렇죠. 상대적으로 광주는 적은 돈으로 네. 잘 투자를 하면 수익률이 굉장히 높이 올릴 수 있는 굉장히 기회의 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공부하면서 투자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지역을 모르고 우리가 보통 인터넷에서 나온 소식만을 가지고 이렇게 짜집기 해서 말한다는 건 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번 그 귀한 자금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오비스트에서도 여러분들의 귀한 자금을 바르게 정확하게 투자할 수 있는 저희가 멘토를 모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광주나 전라도 지역에 지금 투자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오비스트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박동주 소장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영상을 계속 제작할 예정이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소식이 있으면 저희 오비스트에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도 그 궁금해 하시는 부분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알찬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네. 저희 오비스트 고객들에게 좋은 정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네. 박동주 소장님의 활약을 기대해 주시고요. 이제 광주 그리고 전라도 부동산 소식을 이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광주에 대해서 자세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은 이제 그 수도라는 데 포인트가 있고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라도의 수도는 광주다. 이렇게 제가 좀 표현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 그래프나 내용에 대해서 조금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전라도의 수도가 광주인가? 이런 거를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광주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인구 밀도 중요하고 거래 자체 비율, 그리고 아파트 공급 현황이요. 그리고 그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 이거는 가볍게 볼 거고, 토지 거래 현황, 그리고 네 가지 포인트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인구 밀도를 통해서 알아본 광주, 요거를 표를 좀 보시겠습니다. 이 표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인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인구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보편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편적인 정보 속에 진짜 진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인구 밀도라는 거 표를 좀 만들어 봤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렇게 쭉 있는데요.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서울인데 인구 밀도를 살펴보실게요. 인구 밀도는 16,728명입니다. 정사각형으로 1km 그 안에 16,728명이 살고 있습니다.
엄청난 그 인구 밀도를 자랑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세계적인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도권에 광역시가 인천광역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는 100만이 넘는 도시들도 굉장히 많고 그 위성 도시도 굉장히 많습니다. 경상도를 전라도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산, 대구, 울산이 있습니다. 이 세 개 광역시가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전라도의 광역시는 광주, 이게 한 군데밖에 없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서울의 잠재 수요층은 뭐 상징적으로 얘기를 해서 5천만 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상징적인 의미니까. 광주 광역시의 잠재 수요층은 인구는 150만 명입니다. 그렇지만 전라도 인구 총 합치면은 그 517만 명 정도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광주의 잠재 수요층은 500만 명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징적인 이야기니까 뭐 걸러서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중심 도시가 왜 중요하냐면은 도시가 발전할수록 그 경제가 발전할수록 인구는 더 모이고 돈은 더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재 수요층 그 인구 밀도를 보시겠습니다. 인구 밀도를 보시면은 1위가 서울이고요. 그리고 2위가 부산, 2위 그리고 3위가 광주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전라도 인구는 10% 정도 된다 그래서 굉장히 인구가 적다 그래서 굉장히 낙후된 도시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 전라도 광주에 사시는 분들도 인구가 너무 적지 않나 그래서 부동산 투자하는데 괜찮을까 나중에 집을 지으면 누가 들어와 살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절대 그 고민하실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인구 밀도로는 우리나라에서 3위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광역시도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라든가 대구광역시 뭐 이런 것. 그 울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땅은 넓은데 그 인구에 비해서 밀도가 조금 많이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보시면은 세계 그 순위가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 이제 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502명이죠. 그리고 세계 평균이 54명이라고 가산했을 때 광주 광역시가 절대 작은 도시가 아니다. 그리고 경쟁력이 밀리는 도시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광주에는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개발 제한 구역이요. 전체 면적이 한 50%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을 땅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고 그래서 이제 그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경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앞으로 더 치열해질 양상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거는 이제 서울특별시 아파트 매매 거래량입니다. 제가 조금 중요하게 포인트를 좀 짚어 드릴게요. 거래 자체 비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거는 그 서울 안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거는 그 전체 거래 그 량입니다. 근데 서울 안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이 전체 량 중에 몇 프로 거래를 하고 있는지 타 지역 사람은 쉽게 얘기해서 타 지역 사람들은 몇 프로 서울에다가 집을 사는지에 대한 비율인데요. 44%가 쉽게 얘기하면 100채 중에 44채는 서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구매를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55%에 해당하는 거는 그 외 지역들이 거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인구 밀도를 왜 수도라는 그 서울 그리고 전라도의 수도는 광주라는 그 의미를 썼냐면 이게 상징적인 도시는 굉장히 그 투자의 매력적인 부분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표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44%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100채 중에 55채가 외지에서 투자를 했다라는 거는 그 투자에 대한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 아파트 거래량이고요. 방금 전에 보신 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고 여기에는 또 이제 매매 증여 판결, 분양권 전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거래 자체 비율이 조금 더 낮게 나옵니다. 더 외지에서 많이 투자를 했다. 뭐 이런 반증이고요. 방금 보셨겠지만은 그 서울 아파트만 매매한 거래량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좀 많이 2015년도부터 조금 소폭 하락했었던 모양이었는데 여기 아파트 거래량에는 이 조금 다른 양상, 조금 유지되는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 증여량이 좀 많이 늘어나는데요. 뭐 이런 요인도 조금 있어서 거래량이 조금 높게 나타나지 않았나. 뭐 실질적으로는 지금 뭐 1월 달에는 거의 거래 절벽일 정도로 서울이 그렇게 좀 거래량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전체 수도권하고 광역시 거래 자체 비율입니다.
이거를 보시면은 서울이 유독 많이 낮죠. 그만큼 다른 도시 사람들이 서울에 투자하고자 하는 열망이 크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산, 대구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59.4%, 57.2%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꽤 높게 나오죠. 이 정도면 거의 그 안에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비교할 만한 대상이 아닌 게 거래량이 그 작년 안에 너무 낮았어요. 그래서 이게 뭐 거래 자체 비율을 좀 산정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광주를 비교해 보시면은 오히려 부산, 대구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만큼 광주도 전라도 안에서, 다음 표를 보여드리겠지만 전라도 안에서 굉장히 구매력이 굉장히 강한 도시로 좀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전라도 안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본격적으로 광주 광역시 거래량을 보시면은 이게 똑같이 아파트 매매 거래량입니다. 매매만 거래한 거래량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요. 요거는 광주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광주 아파트를 매매하신 그 거래량이고, 이 밑에는 타 지역에서 거래를 한 양입니다. 이 데이터를 보시면 작년 한 해 광주를 굉장히 뜨겁게 달궜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외지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서 또 서울에서 버스를 뭐 대절을 해서, 그래서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다. 광주가 이유 없이 많이 올랐다. 투자자들 때문에. 그래서 투자자들이 지금 다 빠져나갔다. 그래서 거래량이,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엄청 폭락할 것이다라는 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자료를 보시면은 조금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뭐 작년 한 해만 그랬던 게 아니고 꾸준하게 전라도에서, 그 전라도 외에, 그리고 맨 밑에는 서울입니다. 서울 거래량은 그렇게 증가세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이 다른 지역에 있는 거래량도 계속 꾸준하게 증가되어 왔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투자 수요가 몰렸다라고 하는 뉴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신빙성이 좀 없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외지 투자자들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건 전라도 광주이기 때문에, 광주 광역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이 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 아파트 거래량인데요. 작년, 재작년에 광주 부동산 그 양상이 어떻게 되는가 조금 잘 나타내 주는 지표예요. 잘 보시면은 그 거래 자체 비율은 굉장히 더 많이 낮아졌죠. 아까 매매 거래량보다는 58%에서 많이 낮아졌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그 외지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몰린 부분이 있습니다. 전라도의 수도는 광주라는 이유가 전라도 안에서 광주를 투자하신 투자 매수 고객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것들이 꾸준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광주 광역시가 그 대표적인 전라도의 도시가 아닌가 이렇게 조금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조금 그 양상이 좀 다른 게 거래량이 아파트 매매 거래량하고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아까 그 쉽게 말씀드리면은 요 선이 아파트 매매고요. 요거는 아파트 매매 포함해서 분양권 전매. 사실 진여는 뭐 그렇게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았어요. 근데 대부분 어떤 수요층이냐, 이 많은 거래량이 대부분 분양권 전매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는 반증입니다. 분양권 전매가 활발했다라는 거는 신축 아파트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크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실질적으로 공급이 굉장히 미미했었습니다. 뭐 광주 안에서는 내년에 뭐 그 공급 물량이 한 10,000세대가 넘는다. 그래서 너무 많이 짓기 때문에 과잉 공급 아니냐, 그래서 가격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땐 조금 다릅니다. 너무 현저하게 공급이 많이 적었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내년에 뭐 10,000세대 들어오는데 그거 걱정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걱정해서 진짜 가격이 떨어진다면 여기는 광주 광역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충분히 소화할 여력이 있고요. 구매층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지금도 분양권을 거래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알아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좀 느껴집니다. 이게 엄청난 수치예요. 그 일반 그 아파트 매매 거래량하고 이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나왔어요. 굉장히 높게 나왔죠. 그만큼 뜨거워요. 그러니까 광주에 내려가셔서 분양권 전매 안 해보신 분들 찾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거래를 많이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프리미엄도 많이 높게 올라간 상황이고, 이런 뭐 상황은 뭐 이렇습니다. 여기 이 자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실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2008년도부터 지금 그 작년 2018년까지 공급량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임대주택은 뺐고요.
일반 그 분양권 그리고 매매할 수 있는 아파트 공급 물량을 저희가 산정을 해봤는데요. 2008년도부터 쭉 시작을 해서 총 공급된 게 76,583세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이 공급이 열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지어 광주광역시에 1,000세대가 이때부터 2008년도 때부터 공급된 아파트 신규 아파트가 1,000세대가 넘는 단지가 광주에는 6개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이제 보통 전에는 약간 그 양적인 그런 부분에 치우쳤다면 앞으로는 굉장히 질적인 아파트에 공급이 포인트가 맞춰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2016년도 최근에 화정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평당 평균가가 한 1,500만 원 정도, 이게 한 1,400에서 한 1,5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각하 서있는 그 광주 굉장히 북단 끝쪽에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이 그렇게 높게 평가는 되지 않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풍양 금호 아파트가 여기가 지금 여기도 거의 한 평당 1,500 정도 요 정도 하고 있고, 그리고 학동 아이파크도 거의 한 1,500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편안도 지금 굉장히 지어진 지는 거의 한 9년차, 10년차 돼 가는데요. 여기도 지금 평당 한 1,500 정도, 그 정도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대단지에 그리고 커뮤니티가 차별화되어 있는 뭐 이런 아파트를 선호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 자료는 뭐냐면은 그 전체 주택 광주 아파트 전체 주택 매매 시장에서 아파트가 거래하고 있는 차지 비율입니다. 광주 아파트가 거래하고 있는 비율이 한 요 정도 된다는 거. 이런 거는 뭐 다른 도시하고 그렇게 큰 연관성은 없어 보이고 비슷하게 평준화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토지 거래량이고, 그리고 순수 토지 거래량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수치인지 제가 조금 그래프를 통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토지 거래량입니다. 요 토지 거래량은 그 말 그대로 이제 건축물 포함한 토지를 거래한 양이고요. 이 순수 토지라는 거는 위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합니다. 건축물이 없고 나대지나 임야, 전답 뭐 이런 것들의 거래량이에요. 이거는 필지수입니다. 필지수로 거래되어 있고요. 조금 이해하기 쉽게 면적으로 조금 환산을 해봤는데요. 면적을 보시면은 제일 최고로 거래됐던 게 이제 그 토지 거래량은 550만 평, 광주 전체. 그리고 순수 토지는 거의 한 400만 평 정도, 그 정도 거래가 됐습니다. 거래가 됐는데 조금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수안지구, 상암지구, 풍암지구, 진월지구 대표적인 그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개발을 한 도시입니다. 수안지구가 굉장히 큰데요. 140만 평이에요. 다 해서. 이 모든 면적을 다 포함한 그것보다 더 큰 면적이 토지가 계속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는 뭐냐면은 분양 시장이 활발하고, 그리고 이제 그 분양을 했을 때 거의 미분양이 안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건설사나 그리고 주택개발회사나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토지 매매하는데 그 열망을 좀 올린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토지 투자로 재미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지금 토지 땅값도 예전에 비해서 거의 한 10년 안에 거의 한 3배, 평균적으로 한 2배에서 3배 올랐으니까 그것보다 더 올라간 땅들도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토지로 돈 버신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토지 시장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금 약간 그 대출 규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그 조정을 받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여전히 토지를 구매하고자 하는 구매력도 적지 않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파트 값이 올라간 이유가 투자 수요, 투기 수요, 뭐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선행지표는 땅값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흐름은 다르겠지만 결국에는 아파트 값은 땅값에 회귀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를 짓기 위한 땅은 필수 요건이고 원재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값이 올라간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땅값 요인이 적지 않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광주 4가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대출 규제, 거래량이 감소했다. 이 포인트고, 두 번째는 거래량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어지는 것과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거, 요거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거래량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원래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겠지만 광주도 전월 2017년, 2018년 뭐 이렇게 전년도를 보면 1월달, 6월달 거래량이 현저하게 12월달보다는 많이 감소된 것들이 뚜렷한데요. 그거하고 맞물려서 대출 규제 때문에 일단 매수세는 진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매수 심리 지수는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 대출만 되면 조금 부동산을 사고 싶다 하는 매수 지수가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출 규제와 상관없는 현금 자산들에게는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조금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시시가 발표, 5월 달부터 거래량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거래량이 높아지는 시기는 2019년 4분기가 포인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공시시가가 이제 그 5월 달에 이제 발표가 되고, 이제 실질적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시기는 이제 뭐 7월, 9월에서 나눠져서 이제 그 부과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매맞기 전에는 굉장히 아플까 어쩔까 불안감에 떨지만 매맞고 나서는 굉장히 속이 시원하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발표가 이제 다 났기 때문에 앞으로 매수 심리는 더 증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 뚜껑이 다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재산세 부과 기준일 2019년 4분기부터 거래량이 굉장히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택시장, 주택을 선택하는 기준이 예전하고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아파트면 됐는데 이제 어떤 아파트, 무슨 아파트 사느냐가 광주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쨌건 브랜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커뮤니티가 조금 더 잘 돼 있었으면 좋겠고, 뭐 당연히 지역도 더 좋았으면 좋겠고, 뭐 이렇게 시장이 좀 양상이 좀 많이 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분양을 앞두는 분양을 앞두는 아파트들이 있는데, 그 아파트들이 지금 평당가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매수 심리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상담이 굉장히 많은 폭으로 좀 증가돼 있다는 거, 그런 것들. 왜냐면 뭐 지금 분양하는 게 뭐 아이파크, 그리고 주상복합, 도시의 중심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매수 심리가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한 거는 광주가 대표하는 주택도시 봉선동, 수안지구, 첨단지구. 현재는 이 세 지구가 주택을 좀 이끌어가는, 가격을 이끌어가는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서울의 강남처럼, 강남은 당연히 서울을 대표하는 도시죠. 그런데 광주는 봉선동, 수안지구, 첨단지구라고 하기에는 뭔가 애매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대체 도시가 분명히 생기지 않을까, 뭐 그런 것들이 재건축 대단지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일 수 있는데요. 요거는 다음 회차 때 조금 더 면밀하고 자세한 분석을 제가 좀 만들어서 이렇게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오늘 준비한 자료들로 인해서 투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